네, 해왕사신기 한 주의 마무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금요일의 트레이더 아더스 트레이더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원래 좀 시장이라는 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 차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좀 유난히 또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전문가의 조언이 좀 절실할 것 같은데 오늘은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는지 조금만 공개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제가 1강부터 이제 4강까지 지금 진행을 했는데요. 5강에서는 이제 1강부터 3강이 그 기법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법과 신법에 대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서 한번 심화학습으로 한번 기법과 신법에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강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이야기 총정리로 심화학습해 주신다고 하니까 오늘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돌발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을 아시는 분은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에게만 아더스 트레이더의 1:1 맞춤 컨설팅 서비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더님. 네, 다음 보기 중 T가치가 가장 높은 종목은 1번 나스닥, 2번 항생, 3번 크루드 오일인데요. 원화 가치로 가장 높은 게 뭘까라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정답 맞추셔서 1:1 컨설팅 받으셔서 수익을 가져가는 시청자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도 이렇게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문자 참여하니까 가능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더스입니다. 벌써 이제 5주차 5강에 다 접어들었습니다. 5주 동안 이렇게 달려왔는데요. 요즘 정치적이나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시장이 많이 혼조세입니다. 지금 오늘도 주식시장에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의 트럼프 발언으로 인해서 좀 하락장을 맞이했었는데요. 저희 씨도 주식을 좀 주로 하는데요. 주식에서도 좀 하락장인데 이걸 하락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고요. 선물도 마찬가지죠. 고공행진하던 유가가 지금 현재 오펙 회원국의 리더이자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오펙의 러시아가 만나서 고유가의 감산합의를 축소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발언 때문에 현재 유가는 또 하락으로 내려가는 추세고요. 어차피 저희는 이제 뉴스는 참고만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어차피 대응 영역에 있는 차트 대응 매매하는 트레이더니까요. 차트만 보시고 뉴스는 참고를 하시면서 차트 매매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 지어진 4주차인데 이제 3주차 때부터 계속 2주차, 3주차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진입 자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저번 주 역시 마찬가지로 유로와 나스닥, 엔화의 진입 자리를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서 또 큰 수익이 난 걸 확인했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가 알려둔 자리에 진입하셨다면 저도 똑같이 진입해서 수익을 챙겼습니다. 만약 똑같이 하신 분은 수익을 챙기셨고 안 하신 분은 그냥 맞는 자리구나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에 앞서서 복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진입 자리가 왜 진입 자리였는지와 청산을 했다면 어디 부분에 청산을 했는지에 대해서 복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차트니까요.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복귀하도록 해볼게요. 자, 유로 먼저 보실까요? 유로를 먼저 보시면 제가 추천했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좀 보시면 유로였었죠. 유로 FX였는데 매도 자리였습니다. 매도 자리였는데 자리가 아주 맥점 자리였죠. 딱 맞고 딱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자리죠. 제가 드렸던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였고요. 분할 진입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할 진입을 안 하셨어도 첫 번째 자리에서 큰 수익이 났습니다. 이 자리를 드린 이유가 있죠. 네. 드린 이유가 바로 자, 횡보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횡보장이었고 내려왔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횡보장에서는 주가가 내려왔다면 횡보장 가기 전에 걸려서 매도로 내려갈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진입 이유에서 이 자리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수익이 났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자, 외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났는데요. 이 960틱인데요. 이게 한 100틱 정도의 수익이었습니다. 이게 100틱 정도 수익이었는데 저는 이날에 이게 아침에 온 자리라 저는 이제 눌림 자리에서 480틱 폭 보고서 눌림 자리에서 저는 한 이 라인 정도에 들어갔어요. 이 라인에 들어갔는데 저는 청산을 한 이 정도 라인에서 청산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청산한 이유가 있겠죠. 짧은 외봉과 외봉 사이였으니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외봉과 외봉 사이에서 스위칭 매수가 안 될 때는 청산 지점으로 활용해도 좋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게 청산 지점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따로 하신 분들은 큰 수익을 나셨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이걸 자세히 보시면 어떤 걸까요? 헤드앤숄더죠. 이렇게 있고 어깨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깨가 있고 저항대죠. 여기 돌파했죠. 눌림이 크게 왔죠. 왜냐하면 저항대가 있었기 때문에 눌림이 크게 오고 바로 깊은 상승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심히 보실 때 이런 이 헤드앤숄더가 있으면 상승의 시작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헤드앤숄더가 마찬가지로 외봉과 외봉의 쌍바닥이죠. 쌍바닥에서 이러니까 매수 시점이었겠죠. 이런 데서 수익을 또 날 수도 있었고요. 자, 다음 자리 보실까요? 다음 자리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을 보시면 나스닥에서도 수익이 났었죠. 여기서도 좀 큰 수익이 났었습니다. 뭐 따라하신 분들은 역시 수익을 챙기셨을 겁니다. 바로 제가 이쪽 라인에서 이제 드렸는데요. 아주 맥점 자리였습니다. 정확히 올라오던 자리가 딱 맞고 그냥 딱 떨어지죠. 예. 이런 자리를 준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랑 1주부터 4주까지 같이 했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횡보구간이었죠. 주가가 확 밀었어요. 횡보구간 전에 한번 걸려준다는 제가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요. 또 하나의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외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이었죠. 네. 첫 번째 뭐 기술적 기법이 있었고 두 번째 기술적 기법이 있었는데 두 가지가 겹친다면 진입할 수 있는 더 과감하게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틱봉만 진입하기가 두렵다 하시면 어떠한 근거를 만드세요. 지금같이 기법이 두 군데가 겹칠 때 어떤 때보다 더 과감하게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수익을 챙기시는 겁니다. 다음은 엔화를 한번 보실까요? 엔화를 보시면요. 자, 엔화가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저는 여기서 손절됐습니다. 손절됐는데 약수익이 났었죠. 제가 바로 이 정도에 제가 드렸습니다. 저도 이제 약수익을 주셨었는데 따라하신 분은 약수익 바로 이 라인입니다. 이 라인인데 약수익이 하셨던 분은 약수익이 나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거를 했냐면요. 저는 보시면 저는 예상을 한 게 이게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생각했는데 올라오는 파동 자체가 상승 힘이 너무 센 거죠. 보시다시피 외바닥 고치면서 그냥 돌파해 버려요. 이런 저항대를 다. 그럼 여기서 짧게 먹어야겠다 생각은 했는데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냐 해서 이쪽에서 걸어놨어요. 매도를 걸어놨는데 오지 않고 이게 한 25틱, 30틱 정도 수익은 줬어요. 그래서 짧게 청산하신 분들은 약수익으로 빠지실 거고요. 저는 여기서 손절됐어요. 근데 손절됐다고 해서 한탄하고 있으실 게 아니고요. 만약에 손절됐다, 약수익에다 욕심부리다가 손절됐다고 하면 다음 매수 타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가 저항 자리였단 말이에요. 저항 자리였는데 주가가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내려오면서 어떠한 파동을 만들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 저항 자리가 지지로 바뀔 확률이 많습니다. 내려오다가 저항을 봤는데 저항을 돌파했다면 이건 다시 지지로 바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들어갔습니다. 외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이쪽에서 수익을 먹었는데요. 1차 저항대에서 청산했겠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는 진입 자리가 저도 이제 중간에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일봉과 분봉 같은 걸 다 보고 드리는 진입 자리니까요. 오늘도 한번 제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 잘 봤다가 진입 자리 제시해 주시면 들어가기에 내가 생각하는 수익 모델이 뭐 비슷하다, 아니 내가 보는 진입 타점이 비슷하다면 들어가서 같이 수익을 챙기시면 그런 시청자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이 강의 아까 말씀드린 1강부터 4강까지 해서 제가 총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하나하나 또 시장에 참여하실 때 다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요. 보시면서 아,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고 이럴 때 이렇게 대처하면 되겠구나라고 판단해서 시장에 참여할 때 꼭 승리하시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죠. 저 1강 때 쌍바닥 쌍봉 했었고요. 2강 때 올바른 원칙 확립 하자, 3강 때도 파동, 4강 때 추세 스윙 했고요. 5강 때는 이제는 시장에서 승리하는 매매 기법 총 정리를 이번 시간에 할 거고요. 6강에서는 시장 이 심화 과정을 해서 이 통틀어서 이 총 정리보다 더 심화 과정으로 들어가서 과연 시장에서 어떠한 매매 기법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강에서 제가 상승 마감 쌍봉, 하락 마감 쌍바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상승하던 주가가 외봉으로 내리기가 좀 힘들어요. 그만큼 돈을 많이 써야하기 때문에 해서 외봉 만들고 내려왔다 조정 주고 다시 봉을 만들고 해서 쌍봉으로 하락으로 전환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쌍바닥도 마찬가지예요. 하락하던 주가가 한 번에 원웨이로 올려서 매수 방향으로 가기는 힘들거든요. 반드시 쌍바닥을 만들고 조정 구간을 거쳐서 이렇게 상승으로 매수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저번에 1주차 때 강의했던 엘리어트 파동 이론인데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라고 대충 생각만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여기 뭐 이게 있겠죠. 그러면 외봉 쌍바닥으로 갑니다. 쌍바닥 갈 때 1파 조정, 2파 조정, 3파 조정 이렇게 올라가서 하락장을 만든다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거는 외바닥 그럼 쌍바닥이 형성됐을 때 이 쌍바닥이 이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 가장 힘이 세다. 그래서 바로 이 라인에서 매수 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 올라가서 상승 이렇게 계속 상승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갈수록 매수 힘은 약해지겠죠. 그래서 가장 힘이 셌을 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3과 5를 거쳤을 때 하락장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뭔가요? 내려올 때 역시 마치 쌍봉이죠. 매수로 이끌어가던 주가가 외봉으로 내리기는 힘들다고 했죠. 쌍봉을 그리면서 내리는 게 바로 엘리어트 파동이를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쌍바닥. 이 아까 말했듯이 하락하던 주가가 상승을 할 때 전환 시에는 쌍바닥을 그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다시피 보시면 아까 차트를 보면서 얘기했듯이 어떤가요? 머리가 되겠죠? 어깨, 저항 라인, 헤드앤숄더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쌍바닥이 나왔을 때 헤드앤숄더가 나옴으로 인해서 하락의 전조를 상승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쌍봉과 헤드앤숄더가 나왔을 때 어디 시점에서 나왔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을까요? 저희는 어차피 확률 게임 하는 그런 트레이더니까 중간에 헤드앤숄더가 나오는 것보다 틱봉상을 따져보면 틱봉상 가장 최저점과 최고점에서 나왔을 때 상승폭이 가장 큽니다. 한번 지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유심히 보시면 제가 아더스 트레이더가 한 말이 맞구나라고 느끼실 겁니다. 틱봉을 줄인 상태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위쪽에서 최고점, 틱봉상 최고점에서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했을 때 하락폭, 상승폭의 추세 전환이 큰 추세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보면 파동의 종류죠. 파동 중에 쌍봉. 자, 여기서 진짜 쌍봉은 어떤 걸까요? 바로 이거죠. 네, 진짜 쌍봉이 이건데요. 왜 이게 진짜 쌍봉이 아니냐? 네 번째 걸 한번 예를 들어서 보면
동일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쌍봉이긴 해요. 근데 승률이 낮은 쌍봉인데요. 같은 고점을 만들었어요. 만들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싸움으로 인해서 매도의 힘이 그리 크지 않아서 확률이 낮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거. 이건 왜 그럴까요? 보시다시피 이쪽이 고점이에요. 이게 최근 파동이겠죠. 이게 최근 파동인데 이 최근 파동보다 낮은 고점을 형성했다면 이건 죽은 파동이구나.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파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쌍봉이 아니라 외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같은 외봉과 외봉거래에서 쌍봉이긴 하지만 이쪽의 저항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쌍봉이 아니라 외봉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돌파를 못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쌍바닥으로 되는 거예요. 추세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쌍봉으로 봐서 추세가 하락으로 내려갈 걸 예상했는데 이쪽을 저항을 돌파를 하지 못하면 와서 다시 튀는 겁니다. 그럼 바로 쌍바닥이 되는 거죠. 그럼 상승하겠죠. 그래서 주의 깊게 볼 게 내가 생각하는 저항대를 돌파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시가 바로 이거죠. 외봉과 외봉을 그리고 내려왔는데 저항대마저도 쉽게 돌파를 했다. 그러니 이건 진정한 쌍봉의 생성 조건에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쌍바닥인데 쌍바닥도 마찬가지예요. 네. 올라가던 주가가 내려가던 주가가 추세를 전환할 때는 쌍바닥을 그리면서 전환한다. 근데 어떤 게 진짜 쌍바닥인지 또 한번 보시면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 저항대 때문에 승률이 낮은 쌍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낮죠. 죽은 파동. 이거는 없는 파동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 저항대를 돌파를 했어야 돼요. 근데 돌파를 못해서 올라와서 다시 이렇게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쌍봉이 되는 거죠. 추세가 다시 하락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쌍봉이 아니라 쌍바닥이 아니라 외바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진짜 쌍바닥은 외바닥 저항대 돌파. 이게 쌍바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강의에서는 제가 올바른 원칙을 이제 확립하자에 대해서 이제 신법과 원칙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되새기는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첫 번째가 올바른 원칙을 확립하자인데요. 계약수 관리 원칙을 정하자. 계약수 관리 되게 중요하죠. 특히 주식도 마찬가지고 선물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약수 관리를 원칙을 정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한 계약을 운영하는 해외 선물 시장의 참여자였어요. 근데 한 계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손실을 20틱으로 잡아놨다고 가정하면 내가 한 번 손실하면 20만 원 정도의 이제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면 내가 갑자기 파동이 좋아 보이고 들어갈 자리가 참 괜찮다라고 해서 한 계약 하던 시장 참여자가 갑자기 5계약을 늘립니다. 그럼 한 계약에서 2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낼 수가 있었는데 5계약 하니까 100만 원으로 손실 금액이 커지죠. 그럼 다음 자리가 진입 자리에 내가 보는 수익 모델의 진입 자리가 왔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진입하지 못해요. 저도 당연히 예전에 겪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수는 내가 정한 계약수대로만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2계약을 운영했던 사람이면 2계약을 해다 누적 수익이 계속 쌓인다. 최소 6개월 이상 누적 수익이 쌓였다 하면 이제 내가 2계약이 아니라 3계약이든 4계약이든 늘려서 한번 시장에 진입해서 누적 수익을 쌓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해야지 뭐 한 계약으로도 누적 수익도 안 쌓는 사람이 다계약으로 해서 큰 수익을 쌓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계속 큰 손실을 내고 가지고 있던 자산이 다 시장에 다 바치는 일이 되니까 절대 계약수 관리는 철저히 내가 정한 계약수대로만 하시고요. 아무리 좋은 파동이 와도 내가 2계약을 하는 시장 참여자면 2계약 누적 수익이 계속 쌓였다. 지속적으로 쌓였다면 계약수를 좀 늘려서 이런 방향으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매일지를 작성하자. 예. 매매일지를 작성하자. 이제 주식 하신 분도 매매일지 많이 작성합니다. 저 씨도 이제 주식을 초창기 했을 때 지금은 뭐 매매일지를 작성은 하지만 복귀는 하고 있지만요. 매일 작성 안 하지만 초창기 했을 때 매매일지를 항상 작성했어요. 근데 이제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이 매매일지 작성 안 하는 이유가 진입 자리가 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매매일지 작성을 안 하는데요. 복귀하면서 여기서 내가 어떤 부분에 진입을 했고 어떤 부분에서 왜 청산을 했는지 수익은 얼마가 났고 손절은 얼마가 되는지에서 매매일지를 작성하시면
다음에 이 미래 유사 상황이 왔을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반복하지 않는다는 건 곧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의 승률을 높인다는 거죠. 51%의 승률이었다면 52% 점차 늘려가서 시장에서 누적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은 수익 모델에서 입각해서 하자. 그렇죠. 진입 모델, 당연히 수익 모델에 입각해서 해야 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입 모델의 수익의 모델에 입각해서 해야지. 그날은 뭐 원유 재고 발표가 있는데 원유 재고가 없다. 줄어들었다고 하면 아, 원유는 그럼 상방으로 갈 거야. 그래서 무작정 상방으로 이끌고 큰 양대 양봉이 들어왔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고 아니면 뉴스에서 정치적 리스크가 있다고 그래서 아, 지수가 하방으로 갈 거야 해서 따라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진입 모델, 이평 매매가도 좋고 가격 보조 지표, 모네이턴 지표도 좋고 병동성 지표도 좋아요. 어떠한 나만이 갖고 있는 수익 모델에 의해서 진입과 청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매매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청산은 욕심 부리지 말자. 보통 전문가들은 이제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진입을 했으면 이 지지와 저항 자리에서 이제 청산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지지와 청산을 하고 아니면 지지와 저항 자리 전에 청산을 하고 단계약이든 최소 계약으로 끝까지 끌고 가요. 일봉상으로 열려 있는 데까지 끌고 가는데 일반 초보 트레이더분들은 이제 정해놓는 게 좋습니다. 내가 수익을 할 게 나는 15틱만 수익을 하겠다. 나는 20틱만 수익을 나겠다. 30틱 수익을 나겠다 하시면 거기서 청산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내가 파악했을 때 근데 일봉상을 봐도 좀 더 갈 것 같다 하면 아직 초보시니까 내가 3계약이면 2계약을 터세요. 내가 정한 수익이 20틱이다. 그럼 20틱 청산하시고 한 계약, 단계약 남겨놓고 청산과 동시에 본절에 손절 라인을 옮기세요. 옮기시고 30틱, 40틱 추세를 만나서 50틱 갈수록 손절 라인을 계속 앞으로 당기는 거죠. 그럼 손익이 되는 거죠. 수익이 되는 거죠. 수익비를 계속 올려가면서 늘려가면서 그렇게 해서 청산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한번 추세를 만나면 큰 수익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유의해서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원칙을 정하자.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손절입니다. 뭐 전문가는 손절은 하지 않는다, 손절을 하는 건 바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만의 수익 모델이 있어서 그런 거고요. 대부분 이제 트레이더 분들은 손절을 해야죠. 손절을 해야지만이 내게 다음에 매수 기회도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손절을 안 해요. 15틱이라는 손절이 있는데 주가가 밀려서 손절이 당해야 되는데 손절을 빼죠. 그럼 계속 물타기를 하죠. 물타기 하게 돼서 추세가 내가 매수를 진입했는데 추세가 하방으로 열렸다고 하면 그냥 계좌는 그냥 깡통이 되는 거죠. 큰 누적 손실로 이어지면 해외 선물 시장을 떠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매수 기회가 주어져요. 손절해서 20틱이면 딱 20틱 손절을 하세요. 그럼 다음 진입자리 왔을 때 20틱 이상 드시면 돼요. 그리고 20틱 먹고 어차피 내가 수익 모델이 있다면 51%의 수익 모델이 될 거잖아요. 승률은. 그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손절은 손절 되면 손절 처리됐다. 그럼 다음 진입자리 보자. 다음 진입자리 봐서 다시 또 수익을 얻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손절에 대해서 겁내지 마시고요. 항상 손절을 생활화하시는 그런 시장 참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3주차 파동 매매 기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죠. 이 파동 매매 기법은 이제 이거죠. 파동의 종류입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제가 사용하는 매매 기법상의 파동에 대해서 이제 기호로 부호로 지금 표시돼 놨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자, 보시다시피 자, 외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이 진입 시점은 제가 중간에 시가 라인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중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가 라인이 좋다고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외봉과 봉이 2개 있는 쌍봉 사이 중간. 이것도 마찬가지죠. 쌍봉과 외봉의 중간 라인. 쌍봉과 쌍봉의 중간 라인. 밑에는 똑같죠. 똑같은데 그럼 이 중에서 가장 힘이 센 파동은 어떤 파동일까요? 바로 1번. 이 파동이 가장 힘이 세요. 이유는 자, 이걸 예로 들어보면 자, 매수와 매도 세력이 치고받고 싸우다 매도가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다시 매수와 매도와 치고받았는데 매도가 이겼죠. 근데 여기서 매도의 힘들이 좀 많이 썼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 외봉과 외봉은 힘 안 들이고 한번 매도가 이겼어요. 그리고 매수의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크게 한번 매도 방향을 끌고 갔기 때문에 이 주가가 다시 올라온다면
얘들의 매도의 힘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서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확률이 높으니까요. 한번 유의심 있게 차트를 보시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자, 파동매매에 대해서 또 이런 말씀을 또 드렸죠. 제가 지지가 있습니다. 지지가 있고 지지에 하락으로 가다가 상승을 했을 때 이 지지 라인을 저항 라인을 돌파를 했다. 돌파를 했으면 여기서 주식에서 말하는 상한가 따라기처럼 등을 타면 돼요. 등을 타서 이쪽은 어느 정도 수익을 얻고 청산합니다. 이땐 욕심 부리지 말고 짧게 청산하시고 이 주가가 내려온다고 했을 때 다시 이 지지 라인에 매수 타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2차 매수를 하시면 돼요. 그럼 1차에서 수익을 얻고 2차에서 수익을 얻는 거죠. 두 번의 수익이니까 수익이 극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여기서 내가 홀딩을 하고 싶다. 이쪽이 2차 진입을 했는데 홀딩을 하고 싶으면 이쪽이 현재 저항대예요. 그럼 이걸 돌파 여부를 보세요. 주가 오다가 이걸 돌파했다. 그럼 계속 홀딩이죠. 왜냐? 응용이죠. 외바닥, 외바닥. 쌍바닥이잖아요. 그럼 추세 전환이잖아요. 하락하던 주가가 쌍바닥을 그렸잖아요. 이걸 돌파하는 동시에 아 쌍바닥이나 생각하시고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맞고 여기서 떨어지는 것 같으면 여기서 청산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라인이 있었고요. 상승한 주가가 하방으로 내립니다. 그럼 이 지지라인을 강력하게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때 등을 타셔요. 등을 타셔서 매도 수익을 얻으시고 짧게 수익을 얻으시고 다시 올라오는 주가에 2차 매도를 해서 두 번째 수익을 얻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이게 2차에서 제가 수익을 지금 진입을 했는데 내려와요. 근데 홀딩을 더 하고 싶어요. 청산을 여기서 하고 싶은데 그러면 한 3계약이면 2계약 여기서 청산하세요. 그리고 이쪽 지지 라인을 돌파를 했다. 그럼 홀딩이 계속 가능하죠. 왜? 알았죠? 외봉과 외봉 쌍봉이 있잖아요. 상승한 주가를 추세 전환이 됐잖아요. 쌍봉을 그리면서 아, 그럼 이쪽과 돌파하는 동시에 홀딩을 쭉 하시면 큰 수익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횡보파등. 횡보가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횡보 전에 걸려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상승도 하락도 횡보 구간에 걸릴 경우가 많다. 근데 횡보 기간이 길면 한 번에 그냥 돌파한다는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어느 정도 짧은 횡보는 괜찮아요. 근데 횡보가 길어요. 되게 길으면 주가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그냥 한 번에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횡보는 어느 정도 짧은 횡보, 이 짧은 횡보 구간에서 진방향으로 가는 척 하다가 조정을 주고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이쪽 라인에서 매수 타점 잡고서 수익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또 보시다시피 똑같은 거죠. 응용이죠. 외바닥, 외바닥. 저항 라인 돌파. 쌍바닥인 거예요. 이게 바로 추세 전환인 거죠.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횡보 구간 거쳐서 자, 외봉 형성했어요. 또 외봉이죠. 돌파했어요. 그러면 추세 전환이죠. 전에 걸렸는데 이로서 수익을 얻고 이런 데서 불타기 라인입니다. 원래 이런 데가. 응용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쪽에서 걸려준다고 했는데 수익을 여기서 걸었어요. 그럼 내가 이 라인을 돌파하는 거 보고서 내가 여기서 한 계약이 들어갔으면 돌파를 해요. 그러면 아 여기서 내가 한 계약을 더 넣을 수 있는 게 불타기 구간이에요. 이런 게 바로 응용이죠. 네. 그리고 이제 추세 수익 매매 기법이란 무엇인가? 이 추세 수익 매매 기법은 이제 제가 수익 매매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수익 매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인데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추세 수익 매매는 추세에 따른 일봉과 분봉의 추세에 따른 수익 매매죠. 오버나잇을 계속 하면서 끌고 가는 수익 기법이었죠. 예, 그걸 한번 다시 볼까요? 이건 뭐 누구나 아는 하락 추세는 상승 추세선입니다. 뭐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요. 추세선 근다면 근데 가장 기본적인 추세선 고점과 고점 1, 2번이 생기니까 3, 4번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맞고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5번, 6번, 7번 갈수록 하락의 힘은 좀 약해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1번과 2번. 이게 하락 추세선, 상방 추세선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익을 계속 극대화시키면서 오버나잇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자, 보실까요? 자, 내가 일봉상 봤어요. 일봉상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지지대가 이쪽 라인이 있네요.
이게 50원이라고 생각합시다. 50원이에요. 그러면 그럼 주가가 내려와서 이 지지대에 걸리겠구나. 50원에. 근데 분봉상 보니까 추세선을 그어줬어요. 그어줬는데 분봉상 보니까 이 3번 라인에 이 주가가 내려온다면 만약에 내려온다면 이 3번 라인에 50원에 걸리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봉과 분봉이 맞네. 어떠한 근거가 만들어졌다. 제가 말씀드린 틱봉에서만 들어가기 진입이 두려우시다면 분봉과 일봉이든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근거를 만드세요. 근거를 만들면 내가 진입을 할 때 더 과감하게 진입할 수가 있거든요. 한 가지 근거로 부족하시다면요.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뭐 틱봉만 보고도 진입을 하는데 초보 트레이더분들은 틱봉만 보고 진입에 두려움이 있다면 분봉이든 이평선이든 뭐 다른 뭐 변동지표든 다이버전스든 맞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것도 지금 50원이에요. 50원의 분봉이 내려온다면 50원에 걸리겠구나. 그럼 틱봉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틱봉으로 가보니까 외봉과 외분의 중간 라인이 바로 50원에 위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입해서 수익을 얻으시면 돼요. 수익을 얻으시면 되는데 이 추세선이 또 80원에서 만나네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또 매수 자리가 80원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밤을 새우는 거죠. 오버나잇에서 계속 큰 수익을 이끌어 가는 거죠. 이렇게 계속.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해외 선물이나 주식도 똑같습니다. 뭐 주식도 수급과 실적 펀더에서 이제 상승으로 이렇게 가는 건 뭐 매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거고요. 해외 선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수익 모델 일단 그 수익 모델에 입각해서 진입과 청산을 하시면 되고요. 진입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근거를 만드세요. 첫 번째 근거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가 일치했을 때 들어가야겠다. 이것도 나만의 원칙이거든요. 그런 원칙이 계시다면 그런 자리, 진입 자리가 왔을 때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하게 진입해 있어서 수익이 나서 시장에서 승리하는 참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더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좋지만 복습도 정말 중요합니다. 매주 금요일 저희와 함께 하셨다면요. 오늘 내용들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쯤에서 오늘의 퀴즈 한 번 더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더님 오늘 퀴즈와 힌트까지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보기 중 T가치가 가장 높은 종목은 1번 나스닥, 2번 항생, 3번 크루드 오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들 차가 있잖아요. 차를 해서 어디 가서 이제 주유소를 가는데 그거와 아주 연관된 번호를 선택하셔서 1:1 트레이딩 컨설팅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쯤 하면 정답을 조금 더 잘 맞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바로 문자 주셔서 아더스 트레이더의 1:1 컨설팅 기회 꼭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